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시아투데이 TV 장혜찬의 정치펀치입니다. 이번 주도 매일 오후 2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고요. 어제 새해가 지났는데 정치권에 들려오는 소식들 썩 반갑지 않은 소식들이 많지만 그래도 함께 기운을 내서 이 긴 싸움,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 잘 헤쳐나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시아투데이 TV를 아껴주시고 장혜찬의 정치펀치 오후 2시 기억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부터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더 건강하십시오. 한편으로는 정초부터 공수처와 경찰이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하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키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저도 여러 방송을 다니며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다는 것, 보수 진영이 결집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방송이 끝나고 또 한남동 관저 앞으로 찾아가 계시는 분들을 응원하고 또 밤사이 이제 조금 연로하신 분들은 늦은 밤 시간에는 그 앞을 지키는 게 상당히 체력적으로, 건강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젊은 청년 당원들, 청년 지지자들이 밤새 한남동 관저 앞을 많이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저와 가까운 선후배 청년 당원들도 어제 밤을 샌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늦은 밤에 사람들이 많이 없을 때 또 관저로 가서 그분들 격려하고 힘을 보태고 나누고 오겠습니다. 다만 방송 시작하면서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며칠째 모여서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하는데 이걸 제대로 비중 있게 보도하는 언론사나 방송국이 많지 않은 현실입니다. 우리 아시아투데이 같은 정론지에서 기사를 통해 이런 소식을 내보내고 있고 그러나 다른 방송들은 마치 그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분들을 조금 폄하하거나 비하하고 곡해하는 그런 뉴스를 내보내거나 아예 언급조차 비중 있게 하지 않는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부터 YTN에 출연해서 한남동 관저 앞에 정말 많은 분들이 며칠째 밤새 모여있다. 그리고 이분들은 누구의 지시나 지령을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자발적인 마음으로 대통령을 지키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음으로 모인 것이다. 이분들의 마음과 이분들의 목소리도 우리가 공정하게, 공평하게 다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많은 분들이 보는 YTN 방송에서. 제 역할은 뭐 YTN이든 연합뉴스든 어디든 다 나가서 이 한남동에 계신 분들 공정하게 보도해라.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이 여론이 8년 전과는 다르게 30% 40% 이상으로 뜨겁게 결집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우리 국민들이 TV를 통해 다 보실 수 있도록 많이 알리고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치펀치에서도 또 그 일을 다 하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 엄정한 탄핵 국면에서 무장하기 위해 꼭 알아야 될 소식들 전하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밤 10시 반에 또 연합뉴스 TV 방송이 끝나는데요. 늦은 시간 추위에 떨고 있으면서도 밤을 지키는 우리 특히 20대 30대 젊은 동지들 응원하러 제가 꼭 자리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태가 이렇게 급변한 주요 원인으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실은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이죠. 이 대행의 대행이 모두가 염려했던 배신, 뒤통수,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2명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데서 여러 전국의 분위기가 좀 급변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직생활 마지막 정말 자신의 모든 명예와
그동안의 공직 생활에 역사를 걸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여야의 합의가 우선이다라는 원칙을 세웠죠. 그것을 대국민 담화로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민주당과 야당에 의해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탄핵은 200석을 채우지 않은 불법적 탄핵으로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판결을 한다면 1주에서 2주 안에 200석이 아닌 150석 기준으로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 것이 무효라는 게 금방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은 한덕수 총리가 돌아올 때까지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결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하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은 그 누구와 상의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이라는 믿기 어려운 뒤통수를 쳤고 그로 인해 전국의 긴장감은 한층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김영민 님이 지금 댓글로 최상목이 한동훈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바로 한 문장 촌철 살인인 것 같습니다. 최상목과 그를 따르는 일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추가로 안 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이 혼란스러운 전국에 긴장감과 갈등이 더 높아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대외 신용도와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지지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덕수 총리의 원칙을 최상목과 다른 국무위원들이 지키고 따르기만 했다면 오히려 한덕수 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기준이 되어서 국정이 안정을 찾아가게 됐을 것이다. 지금의 극심한 정치 갈등을 더 부풀린 사람이 바로 최상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김영민님 댓글 말씀처럼 최상목이 한동훈이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점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철저하게 외면받고 좌천당하고 공직생활 다시 하기 힘들 정도의 처지였던 둘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발탁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기회를 주며 키워줬다는 사실이 바로 최상목과 한동훈의 공통점입니다. 한동훈은 좌천에 좌천을 거듭하며 법무연수원으로 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중앙지검장 정도로 쓰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예상을 깨고 중앙지검장이 아니라 검찰총장도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법무행정의 꼭대기에 서 있는 법무부 장관직을 맡기면서 일약 파격 승진을 시키며 한때 한동훈 신드롬을 윤석열 대통령이 손수 만들어줬죠. 그리고 총선을 지휘하는 비대위원장 역시 제가 그 당시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내부자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없었다면 김기현 대표의 사퇴 이후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과 비대위원장을 대통령 덕분에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거다. 심지어 사석에서는 자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하였던 적이 없다. 자기가 수사 잘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니 자신이 법무부 장관 된 것도 비대위원장 된 것도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다라는 시각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며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너무 이르지만 신년을 맞이해 각종 언론기관에서 보수진영, 차기주자, 호감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1년 넘게 보수진영에서 1위를 기록하던 한동훈은 완전히 추락해서
홍준표, 오세훈 두 명의 시장에게 밀려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3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재명과 1대1 대결을 가정해보면 오세훈과 홍준표 대비 한동훈의 경쟁력이 훨씬 더 낮게 드러납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탄핵의 앞잡이가 된 한동훈을 전통 보수층은 죽어도 찍지 않는다라는 걸 이번 신년 여러 여론조사들이 드러낸 것 같습니다. 최상목으로 한번 가볼까요? 최상목은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에서 경제 관련 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당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근무했던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심지어 행정관들까지 국정농단 사건의 여파에 맞물려 기소를 당하고 일부는 구속되고 옥살이를 하기도 하고 갖은 고초를 겪었는데 최상목은 경제 분야 핵심 비서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기소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배경을 두고 여러 말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가 되었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했다는 낙인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는 당연하게도 어려운 시간을 겪었고 어떤 공적인 활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최상목을 깜짝 발탁해서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만들어주고 기재부 장관, 경제부 총리라는 모든 경제 관련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꿈꾸는 그 자리에 임명해준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후배인 최상목을 유독 아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과 경제수석으로 함께 근무하던 시절에는 최상목의 생일을 맞이해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직접 생일 축하 식사를 기자들에게 공개된 자리에서 함께하기도 했었고요. 그 정도로 각별하게 최상목을 아끼고 무엇보다 공적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생 불가 처분을 받았던 최상목을 화려하게 부활시키고 대한민국 경제 컨트롤 타워로까지 키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은 아무 권한 없는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한남동 관저 앞을 지키는 수많은 시민들의 가슴에 그리고 여러 방송을 지켜보며 대통령을 응원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세상이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믿는 국민들 가슴에 칼을 꽂았죠. 무엇보다 내각을 지휘하는 한덕수 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있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는 점에서 그는 선배인 한덕수 총리의 명예에 침을 뱉은 셈입니다.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이 알려지고 있지만 그날 국무회의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만약 회의가 이루어진다면 최상목 대행에게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상목은 국무회의에서 다른 장관과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기도 전에 카메라가 켜진 채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 여러 장관과 국무위원들이 항의를 하자 적반하장처럼 자기는 사퇴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거 월권인 거 내가 알고 있다. 라면서 왜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눈물을 질질 짜는 추한 모습을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뒤로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죠. 이 역시나 한동훈의 언플과 똑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한동훈도 그렇고 최상목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하고 엄청난 기회를 주고 특혜를 준 대표적 두 명이 결정적 국면에서 대통령을 배신한 것을 보면
정치가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참 허무하고 더럽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과 최상목의 배신이 결코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가장 믿었던 동생과 후배 2명에게 연달아 배신당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외로운 심정일지. 그러나 정말 많은 국민들이 8년 전처럼 허무하게 대통령을 잃지 않겠다고 추운 가운데도 거리로 나오고 또 방송을 보고 여론조사에 응답하면서 탄핵 가결 이후 국면에도 불구하고 30%, 40%에 육박하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은 마지막이자 최고의 희망이고 위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조한창 헌법재판관과 정계성 헌법재판관에 대한 취임식이 있었고 두 사람 바로 직무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것인데요. 참 불행하게도 헌법재판관들이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조한창과 정계선 2명의 재판관의 임명을 되돌릴 방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 제대로 된 판결, 그리고 민주당의 폭주로 켜켜이 쌓여있는 다른 심각한 탄핵 심판부터 먼저 하라고 우리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나 무엇이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나라를 위한 최선의 전략일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조한창과 정계선 두 사람의 임명 무효라는 주장을 해서 그게 1%, 0.1%라도 관철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싸움을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최상목의 배신 때문에 지금 사진에 나오는 저 두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활동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싸워야 할까? 헌법재판소에 어떤 요구를 해야 할까? 첫 번째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부터 먼저 하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와 가처분, 200석 이하의 표결로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 것은 무효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신속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 국가 정상화, 국정 안정의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국면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훨씬 더 시급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절차가 거의 다 끝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이 1월 15일에 열리는데요. 1월 15일 최후의 변론 이후 그 결론을 1월달 안에 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민주당의 이 불법적인 탄핵 시도가 얼마나 무도하고 무리한 것인지 온 국민이 다 알게 됩니다. 그 모든 문제를 뒤로하고 도외시한 채 대통령 탄핵 심판에만 매달린다는 것은 민주당의 막가파식 탄핵 세례를 헌법재판소가 용인해준다는 뜻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안타깝고 원통하지만 8명, 8인의 체제로 헌법재판소가 운영되는데 한덕수와 이진숙에 대한 탄핵 심판을 먼저 하라. 특히 200석 이하로 한덕수 총리를 탄핵시킨 것은 무효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빠르게 답을 내라라는 요구를 국민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전달해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생중계하라.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변론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이 직접 재판장에 나와서 왜 어떤 이유로 자신이 이 자리에 섰고 여전히 대한민국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밝힌다면 모든 국민이 생중계로 그것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방청 신청을 해서 들어간 일부 기자들이 앞뒤를 자르고
맥락을 왜곡해서 내보내는 기사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나오는 편집본이 아니라 생중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가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이 된다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도 한층 더 달라지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지금은 최상목의 배신, 너무나 뼈아프지만 8인의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총리 가처분에 대한 빠른 심판을 요구하고 대통령의 변론을 생중계하라는 이 두 가지를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요구하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국면이 끝난다면 1월 6일까지죠. 여러분 당연하게도 1월 6일까지 이게 집행될 수가 없습니다. 집행하려 시도해봤자 국민들에게 막히고 경호처에게 막히는 게 100%입니다. 그래서 1월 6일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광화문에서 이 두 가지 요구를 헌재에 가열차게 해 나가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최상목의 배신과 더불어 공수처의 폭주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공수처에서는 만약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이 영장 자체가 위법한 영장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누구든 관저 앞을 막아선 우리 국민들,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물리력을 가하면 그 사람들을 직권남용으로, 불법적 공권력 남용으로 체포하거나 고소할 수 있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확고한 의견입니다. 그리고 많은 법조인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주 비판적인 조선일보마저도 이번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원래는 군사보안시설,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게 그 시설의 책임자가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번 영장에서는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예외 적용을 서부지법의 판사가 달았어요. 그러나 우리 법전 어디에도 판사 개인이 그런 예외 조항, 있는 법을 무시할 수 있는 조항을 달 수 있다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판사의 월권이고 위법이고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사를 오죽하면 조선일보에서도 실을 정도입니다. 그런 만큼 저는 불법적인 영장 청구를 하고 집행을 시도하는 공수처뿐만이 아니라 이 영장을 이례적으로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예외라는 기상천외한 내용을 적시한 서부지법의 판사까지도 추후 법정에서 직권남용 등으로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확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서부지법과 공수처가 내세우는 공무집행 방해라는 그런 가소로운 협박에 겁을 먹거나 위축되지 않겠죠. 공수처의 폭주는 결국 자신들의 빈약한 존재감을 드러내서 인정을 받고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잘 보여서 공수처를 계속 존립하게 해달라, 그리고 공수처의 예산 많이 달라, 공수처 키워달라라는 쇼에 지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억지로 강제로 출범시킨 공수처는 역대 최악의 무능한 수사기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죽하면 민주당에서도 그동안은 공수처 도대체 왜 만든 거냐, 공수처가 하는 게 뭐냐,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할 정도였죠.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수사를 받을 때 공수처장이 직접 삐까뻔쩍한 제네시스 리무진을 보내서 황제처럼 모셔와서 조사를 한 것도 CCTV 화면 등을 통해서 명확하게 공개가 됐습니다. 세상에 어느 수사기관이 조사 대상에게 제네시스 리무진을 보내서 차를 바꿔 타고 들어오게 하는 특혜를 제공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에게는
법적인 권한도 없으면서 3번의 영장을 청구하고 3번의 소환 조사를 요청하고 3번의 소환 조사가 무산되자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며 서울구치소에 대통령을 구금하겠다라는 정말 미쳐 돌아가는 발언을 공수처장이 직접 카메라 앞에서 하는 그런 촌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정부에서 자신들의 1년 예산을 수백억 이상으로 올려달라는 요구를 했다가 여야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고 예산이 깎인 바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날뛸까요? 자신들은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했다. 이런 모습을 이재명과 민주당 좌파들에게 보여주면서 공수처 예산 올려달라. 공수처 몸집 키워달라. 이런 사리사욕이 공수처에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공수처량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공수처는 내란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고 기소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이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 응할 수가 없다. 적법한 수사에는 대응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재 법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혐의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경찰입니다. 검찰에도 수사권이 없어요. 그럼 처음부터 경찰이 독립적으로 조사를 요청해서 물밑에서 대통령 변호인단과 협의를 해야 되는 일이죠. 이렇게 편법으로 공수처가 나서고 경찰을 들러리 세우는 공조본 형태로는 여기서 수집되는 모든 조사 내용과 증거가 다 위법하기 때문에 대통령 측이 응하고 싶어도 응할 수가 없다는 것이 분명한 법적인 사실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협박을 일삼으며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데 여기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적법한 수사를 받겠다라는 대통령의 입장을 왜곡해서 수사를 피한다, 숨는다라고 비난하는 좌파와 민주당, 언론들, 그리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오늘 울산의 김상욱 의원이 아침 라디오에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 그야말로 법의 비읍자도 모르는 악의적인 프레임이고 마녀 사냥이고 여론몰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상목의 배신과 공수처의 폭주로 전국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월 6일까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고요.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해주십니다만 1월 3일 이후로는 민노총이 나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민노총의 폭동, 민노총의 불법적인 대통령 관저 점거 시도가 오히려 여론의 측면에서는 좌파들과 공수처 민노총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 현직 대통령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여론의 반전을 만들어내게 낼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 기동대 역시 공수처의 들러리가 되어서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어렵다는 법적 검토가 끝났을 것입니다. 다만 1월 3일 이후 민노총이 폭력적으로 관저 진입을 시도하게 된다면 그 민노총을 막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 기동대가 나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토록 추운 날씨에 한남동 관저 앞을 지키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방송 일정 틈틈이 그리고 특히 늦은 밤에 저와 가까운 젊은 친구들이 거기 육교에도 올라와서 동태를 주시하고 밤새 추위에 떨면서 관저를 지키는데 오늘 제가 또 연합뉴스 방송 밤에 끝나면 찾아가서 격려하고 따뜻한 커피라도 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남동 관저 앞에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고 있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결코 극우나 어떤 폭력적인 선동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불법적인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아내기 위한 선의로 뭉쳤을 뿐이라는 사실을 방송에서, 언론에서
누군가는 이야기하고 전파를 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YTN에서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들은 절대 극우가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한남동에 모인 분들에게 폭력적으로 뭘 하라고 선동한 적이 있느냐. 서부지법을 가라고 했느냐. 헌재를 가라고 했느냐. 다 자발적으로 대통령 지지하는 마음으로 모인 분들이 어떻게 극우일 수 있느냐. 오히려 폭력적으로 관저문을 열고 점거하겠다는 민노총이 폭력적인 극좌 세력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거든요.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방송을 돌아다니면서 해야 하기에 그것이 또 국민 여론을 결집시키는데 꼭 필요한 싸움이기에 저는 그 역할을 또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를 제가 다 잘 듣고 있습니다만 YTN이든 아시아투데이든 연합뉴스든 KBS든 또 CBS든 제가 최근에 출연하는 방송국들인데요. 이런 방송에 나가서 우리 한남동에 모이시는 분들이 극우가 아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얼마나 뜨겁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라는 이름으로 결집하고 있다.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전하고 알리는 건 역시나 아주 중요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싸움을 하면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한 현장에 나가신 분들을 격려하고 함께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지일보에서 신년을 맞이해서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36.1%로 지난 조사 대비 7.7% 상승했습니다. 부정평가는 5% 하락을 했고요. 결국 스트레이트 뉴스의 조원 CNI 조사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일관되게 30% 중후반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론조사가 좌파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많이 응답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 선을 회복했다고 분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너무나 불행하게도 좌파들의 가짜뉴스 공세에 우리가 변변찮은 대응을 하기가 힘들었고 그때는 유튜브 같은 뉴미디어가 활성화되기 전이어서 언론이 일방적으로 온갖 가짜뉴스와 외설적인 이야기들,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을 눈뜨고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까지 추락했습니다. 4% 지지율이 나오면 헌법재판소가 또 사법부가 수사기관이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아무런 부담 없이 탄핵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8명의 헌법재판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하고 보수 성향이라 분류되는 재판관들조차도 그 여론에 밀려서 8대0 탄핵이라는 지금 돌아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4%와 비교해보면 지금 천지일보에서 조사한 36%는요. 거의 10배 차이예요. 10배. 근 40%의 국민들이 이 국면에서도 이렇게 많은 가짜뉴스와 공격이 몰아치는 이 광기의 현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굳게 지지한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을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많이 알도록 그리고 언론사와 방송국이 비중 있게 보도하도록 그래서 정치에 크게 관심 없는 국민들이 야 이제 보수 진영도 윤석열 대통령 버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와 이게 뭐야?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다고? 뭔가 다른 게 있나 보다. 우리가 잘 모르는 뭔가 있나 보다.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게 사실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나가는 방송마다 대통령 지지율 높아졌다. 천지일보 여론조사, 스트레이트 뉴스 여론조사, 또 뉴시스의 정당 여론조사 등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언론도 마구잡이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다가 어라? 야 이거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대통령 편인데 우리가 너무 오버하나?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들도 헌법재판관도 4% 지지율이었을 때와 달리
36% 지지받는 대통령을 자기들이 어떻게 마음대로 탄핵을 시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요, 5% 최저일 때 5%였어요. 5% 지지율을 가지고 임기를 무사히 잘 마치지 않았습니까? 2달 만에 탄핵 심판에서 기각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이 지지율이 의미하는 것은 대통령과 선거해야 된다. 대통령 벌어야 된다.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라고 노래를 부르던 한동훈과 그 추종 세력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한동훈이 나가고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오히려 오른다는 사실을 그들은 어떤 궤변으로도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지도 않을 세계 종말을 기다리는 광신도처럼 1월 달에는 한동훈이 돌아온다. 한동훈밖에 대안이 없다라는 말을 방송마다 나와서 되뇌이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냉정합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한동훈은 절대 보수 진영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세훈, 홍준표에게 밀려서 3.15까지 추락을 했죠. 홍준표 시장의 말처럼 한 번 날개가 꺾인 새는 다시 날지 못합니다. 5% 지지율이었던 사람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10%, 15%, 20%, 30%가 되는 일은 정치에서 있어도 40% 지지율이었던 사람이 5%까지 추락했으면 두 번 다시 회복을 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상식입니다. 이낙연이 걸어간 길을 한동훈이 걸어가고 있는 거죠. 한동훈이나 유승민을 따르는 사람들 말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면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좌파들의 공세에 맞서서 아닌 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일 때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은 물론 정당 지지율도 올라간다는 것.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매번 도망치고 숨고 비겁하게 자기 당 출신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모습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국면에서 언론이 광풍처럼 가짜뉴스의 기사를 휘몰아쳐도 굽히지 않고 사실을 말하고 팩트체크를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면서 좌파들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일 때 오히려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더 지지해준다는 뜻입니다. 유시스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도 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시스라는 언론사는 통신사에 해당해요. 언론사들에게 기사거리를 제공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연합뉴스, 뉴스원, 뉴시스 정도가 통신사로 분류가 되는데요. 통신사는 어떤 뜻이냐? 속보를 제일 먼저 쓰고 모든 현장에 나가 있고 다른 언론사들이 이 통신사와 계약을 맺어서 연합뉴스와 뉴스원, 뉴시스의 기사를 자기들이 받아 써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신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3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35.7%로 급상승했고요. 2030에서 특히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민주당의 계속되는 탄핵 폭주에 보수층과 2030 세대의 거부감이 확산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분석을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지지율 상승, 보수 결집이 뚜렷하게 여론조사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계속 오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특히 국민의힘이 이 어려운 국면에서 20대와 30대, 60대와 70대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2030 세대가 진실을 깨달으면서 이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에 응답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강화문 집회와 한남동 관저 앞에도
정말 많은 젊은 사람들, 2030들이 주축이 되어서 나오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 언론과 방송사들은 이런 새로운 현상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회를 일부 유튜버들이 주최했다거나 보수단체 주최했다거나 이렇게 자꾸 극우 프레임으로 몰아가려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자발적으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마음으로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모여든 자발적으로 뭉친 국민들이다. 그리고 어떠한 폭력적인 행동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법적인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고 민노총의 폭력을 막고자 모인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극우 딱지를 붙이는 것 부당하다라는 이야기를 저라도 여러 방송을 돌면서 해야 할 필요가 더 절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유시스 여론조사를 한 기관인 에이스 리서치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커플링 현상이 보인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따로 떼서 디커플링 하겠다. 대통령은 어떻게 되건 말건 국민의힘만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라는 게 성립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론조사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이런 추세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ARS 기준 40%를 돌파할 것으로 보이며 전화면접 조사에서도 30%를 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커플링 현상 배경에는 대통령 탄핵을 막겠다는 보수층 결집과 2030 세대의 새로운 계몽 운동이 이어지면서 중도층까지 지지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주 의미심장한 결과도 있는데요. 대통령 탄핵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앞서 소개드린 천지일보 여론조사에서 44.7%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약 48%의 지지율을 받으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의 이익,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무려 44.7%가 나왔다는 것은 이 엄중한 탄핵 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48%의 국민들이 지금 거의 다 다시 돌아오고 있다. 거의 다 다시 뭉쳤다라는 걸 제 개인의 주관적인 평론이 아니라 여론조사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대통령을 버려야 당이 산다, 보수가 산다고 말했던 지금도 말하고 있는 한동훈과 유승민, 그 졸개들의 어설픈 정치적 식견이 전부 다 틀렸다는 것을 명확한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조중동도 놀랐을 겁니다. 조중동은 아마 지금쯤 대통령 지지율이 박근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4%, 5%로 떨어지고 그럼 결국 조중동이 내세운 꼭두각시가 국민의힘을 접수해서 다시 보수를 이렇게 세우자 라는 시나리오를 그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이제 보수층 여론은 조중동이 주도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아투데이 같은 새로운 언론의 정론을 주시하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메시지와 팩트체크가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언론 기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찾고 진실을 찾아 능동적으로 판단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중동의 예상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나날이 꾸준히 폭등하고 있죠. 급상승하고 있죠. 이 어마무시한 동력을 지금은 기성 언론들이 온 힘을 다해 외면하고 폄하하고 왜곡하고 있어도 이번 주가 지나가며 다음 주가 지나가며 점점 더 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현상을 부정하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이 이제 조금씩 기성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알려지면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헌법재판관이 8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감히 40%의 지지를 받는 현직 대통령을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탄핵시키는 것은 무척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최상목의 배신으로 국무위원들이 강단있게 최상목에게 따지고 정진석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이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사표를 쓰고 김문수 장관과 유상임 장관이 최상목에게 따지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의 기강도 다시 한번 확립이 됐다. 정말 제대로 싸우자는 분위기가 내각과 대통령실 내부에서 더욱더 단단하게 형성이 되었다라는 점도 앞으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기에 충분한 근거인 것 같습니다. 준케이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지방에서 시위 못 가는 사람들은 정보를 알고 싶어 합니다. 누가 방송합니까? 누가 알립니까? 우리 편끼리 비난하지 마세요. 네.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전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고 싶은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우리 아시아투데이 TV 또 오후 2시에 찾아오는 정치펀치에서 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또 제가 다른 방송에 열심히 출연하는 것도 제가 나가지 않으면 방송국에서 한남동에 모인 분들을 그냥 보수 유튜버 세력이라고 평가하거나 극우 집회라고 막 폄하를 해요. 실제로 그런 질문들이 와요. 이거 극우 집회 아니냐? 그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극우냐? 아주 평화적인데 폭력과 거리가 먼데 정말 자발적으로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여론이 40%까지 지금 육박하고 있다. 여론조사 데이터 다 나오지 않았느냐. 이 40%의 국민들을 무시하고 어떻게 일방적인 탄핵 찬성만 보도할 수 있느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균형이 맞춰지는 거죠. 그런 의의가 있다는 말씀도 같이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국에 많은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할 걸로 간을 봤죠. 눈치를 보다가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한남동 관저 앞에 총 집결하는 것을 보고 공수처에서도 이 영장 집행 시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1월 6일까지가 영장에 적시된 기한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오늘이나 내일 집행하려 하다가 우리 시민들에게 막히고 경호처에게 막힌 다음에 1월 6일 전에 주말에 한 번 더 2차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수처도 사실 저 국민들과 경호처를 돌파하고 체포영장 집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경찰 기동대가 질서 유지에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어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경찰 기동대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하는데 경찰이 동원될 수가 없어요. 최소한의 질서 유지만 명분으로 할 거예요. 그럼 공수처 검사와 조사관들은 절대로 이 영장 집행에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공수처가 원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체포영장도 받았다. 대통령 체포하려고 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모욕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여론몰이와 마녀사냥으로 탄핵 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딸랑딸랑 잘 보여서 공수처 예산 올려달라. 공수처 규모 키워달라. 공수처를 검찰과 맞먹는 조직으로 밀어달라. 이런 정치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아시아투데이에서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한 국민들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신문을 발행하는 정규 언론사 중에 이렇게 비중 있게 한남동 관저 앞에 집회와 광화문 집회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보도하는 그런 언론이 아시아투데이 말고 또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아투데이 TV도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신문으로도 나오거든요. 종이신문으로. 네이버에서도 아시아투데이 검색해서 기사 읽으시는 것도 좋지만 응원하는 의미에서 아시아투데이 신문 받아보기도 우리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언론사의 힘을 실어줘야만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고 이 위기의 국면에서 중심을 잡는 언론도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네. 준케이님이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지금 한동훈이 나오려고 시동 중이다. 흙탕물이 만들어진다. 기존 스피커들이 전투태세를 유지해야 된다. 그럼요, 맞습니다. 한동훈은 이제 관심종자라고 하죠. 언론의 카메라 없이는 살 수 없는 관종이기 때문에 금방 또 나와서 대통령 탄핵 찬성, 윤석열 대통령은 버려야 보수가 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늘어놓을 겁니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 플랜에 시동을 걸 겁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 3등 이하로 추락한 한동훈이 그렇게 많은 기사를 잡아먹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동훈에 반대되는 대통령 탄핵을 막아 세우는 것이 보수 진영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하는 스피커들이 더 많이 방송에 나가고 더 많이 인터뷰를 하고 더 많은 기사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 추운 날씨에 저기서 태극기를 흔드는 우리 국민들 보니까 저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먹먹해지는데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제 늦은 시간 집회 주최 측에 대통령의 친필 서명이 담긴 친서를 보내셨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다.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다시 한번 전해졌고, 민주당에서는 그걸 가지고 뭐 내란 선동이니 폭력 선동이니라고 하는데, 대통령의 친서 그 어디에도 폭력을 행사하라거나 불법 집회를 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자발적으로 모인 분들에게 감사한 진솔한 마음을 표현하고, 이 부당한 가짜뉴스 공세 속에서 굴하지 않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맞서 싸우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알렸을 뿐입니다. 이 대통령의 친서가 얼마나 위협적이면,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30% 중후반을 넘어 40%까지 치솟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겁이 나면 그 친서 한 장을 가지고 민주당이 벌벌 떨면서 난리를 치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국면이 전환되고 있고 반전으로 가고 있는 길목이다라는 확고부동한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친서를 인쇄하고 친서에 서명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제가 잠시 생각해 봤고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충신을 소개하면서 정치펀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최상목의 배신, 공수처의 폭주, 이런 이야기만 했는데 얼마 전까지 대통령실에 국정 메시지 비서관이었던 최진웅 전 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 사표를 쓰고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좌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합류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직원들이 근무는 하지만 대통령을 보좌하거나 도와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서관이라는 1급 공무원이라는 그 높은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내가 대통령의 메시지를 조율하는 걸 돕겠다라고 월급 한 푼 나오지 않는 그 어려운 길로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간 최진웅 전 비서관, 여러분 오늘 뉴스에도 보도가 되는데요.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한동훈이나 최상목 같은 배신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최진웅 전 비서관처럼 비서관, 1급 공무원, 월급도 많이 받고요. 그 영예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월급 한 푼 주지 않는 험난한 길이라도 나는 그냥 대통령 곁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도와드리겠다 라고 나선 이 최진웅 전 비서관 같은 그런 충신들도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같이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제가 여러 방송 현장을 지키고 있지만 방송 현장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 틈나는 시간이나 또는 특히 오늘 늦은 시간
야밤에 그곳을 지키는 젊은 친구들 격려하기 위해서 제가 달려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는 여러분이 있고요. 배신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가시밭길 걸어가겠다고 함께 나서는 최진웅 전 비서관 같은 충신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충신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더 생기니까요.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아마 여러분의 댓글이나 온라인에 남기는 글들을 보게 될 겁니다. 최진웅 전 비서관도 많이 응원하는 글들을 남겨주십시오. 네, 오늘 계속해서 긴급사항이 1월 6일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매주 오후 2시에 찾아오는 장혜찬의 정치펀치, 꼭 필요한 소식 전해드리면서 여러분께 힘을 드릴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뉴스 TV에 또 나갑니다. 오늘 아침에는 YTN 출연했고요. 이런 곳에서 제가 대통령 지지율이 40% 되고 있다. 대통령 지키자는 국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많이 모이고 있고 그분들 그거 아니다. 라고 방송에서 말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꼭 필요한 싸움이기 때문에 밤 10시에 또 연합뉴스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늦은 밤 한남동을 지키는 젊은 친구들 격려하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정치펀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관리자로 자원봉사해 주시는 박경현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내일 오후 2시에 변함없이 아시아투데이 TV 정치펀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